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약간 그런데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나 라는 내용으로 잡아봤는데요. 어, 저도 이제 제목을 센세이셔널한 걸 싫어하고 오히려 좀 재미없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게 논란 속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아니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미 기사화해서 이슈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아마존 셀러분들도 한번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컨텐츠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별도로 이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슈화 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지난주에 아마존뿐만 아니라 가파라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또 이례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입법부 다 같이 나서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하면 아마존 셀러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그 조사를 조금 더 이제 속된 말로 빡세게 진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라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잊어주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일단 보시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마존이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자신들의 상품 또는 자신들에게 더 큰 수익을 주는 상품에 대해 추가 점수를 주고 있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체 수익의 한 80% 정도가, 매출의 한 80% 정도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오고, 마켓플레이스 매출의 절반 정도가 우리 같은 서드파티 셀러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제기한 이슈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라고 하면 서드파티 셀러가 꽤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크게 성장을 한 데 대해서는 이런 서드파티 셀러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제 플랫폼으로 끌고 와서가 큰 기여가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이게 예전부터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한 10년 가까이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검색 엔진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이름 모르겠는데 아마존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1년 2년 동안 서로 내부에서도 싸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특히나 몰래 한 거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셀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검색 엔진, 이 A9 엔진이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제가 예전에 지금 블로그에서 아마존은 쇼핑몰이 아니라 검색 엔진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아마존은 쇼핑몰보다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상품 검색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절반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절반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상품을 보고 가격을 보고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서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구매뿐만 아니라 상품 설명을 아마존에서 듣는, 아마존 읽거나 리뷰를 아마존에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검색 엔진의 성격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리고 그 검색 엔진을 파워하는 거는 이 A9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A9 엔진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A9 엔진의 알고리즘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어디에다 가중치를 뭘 주고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아마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아마존이
최대한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아마존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A9 엔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항상 상시해 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 검색 엔진으로서의 그 역할을 좀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SEO 위주의 노출 순위를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강사들이나 셀러들은 그거 위주로 이제 좀 상품 리스팅을 최적화하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SEO 위주라고 하면 뭐 우리 상품의 제목이라든지 제목, 그다음에 분릿,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 이런 거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또 얼마나 이제 뭐 롱테일 키워드, 숏테일 키워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이거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CTR이라고 하는 이제 클릭률이죠. 클릭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바운스 레이트나 뭐 잔류 시간 같은 거 이런 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구매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다 보니까 판매량, 그다음에 리뷰, 별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A9 검색 엔진에서 고려되어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요번에 업데이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상품을 더 상위로 노출하기 위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상위 노출 기법은 고객이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구매하는 상품일수록 상위로 노출된다라는 게 제가 일반적인 아마존 셀러들이랑 강사들이 이해하는 그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구매하면 할수록 아마존이 자기네 이제 fee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팔거나 FBA로 이 상품을 창고에다 쌓아놓는 셀러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FBA를 써야 상위 노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마존 수익 극대화 상품 상위 노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아마존에서 아마존 전체 매출 중에서 아마존이 파는 게 절반,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서드파티 셀러가 파는 게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가구를 자기네가 조달해서 아마존에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유명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 TV를 아마존이 직접 조달해가지고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네도 PL을 많이 해요. 아마존도 RA 하는 것도 있고 PL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PL 상품을 상위 노출을 더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RA 하는 상품을 판매해봤자 자기가 PL하는 상품을 파는 것보다 수익이 덜 하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가되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우리 PL 상품일 경우에는 점수를 더 주자 라고 바꾼 게 지금 알고리즘 변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하게 되면 1페이지에 100% 이제 노출되게 하겠다는 건데, 1페이지 노출의 의미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제 검색 엔진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1페이지는 전체 클릭의 80% 정도를 1페이지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상위일수록 더 많이 가죠. 뭐 이렇게 한 1위에서 3위까지가 한 50% 가져가고, 3위에서 뭐 8위까지가 한 30% 가져가고, 8위에서 10위까지가 한 20% 가져.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률 80%가 1페이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아마존 PL 상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 C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A랑 B는 그 서드파티 셀러가 파는 거, C는 아마존이 파는 PL 제품이면 판매량이 얘 순으로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전 방법으로 상위 노출을 하면 A, B, C 순서대로 노출이 될 텐데, 지금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C, A, B 이런 순으로 노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C가 클릭을 더 많이 받겠죠. 더 황당한 거는, 만약에 여기에 D라는 애가 있었고 1페이지에 3개밖에 상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 D는 1페이지에서 밀려나서 클릭을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드파티 셀러들이 지금 50%의 매출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르겠고 우리 거 더 많이 팔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건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듣고 저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무래도 그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는 거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거나 서드파티 셀러들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지금은 C라는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고객이 찾는 D는 빼고 C를 오히려 보여주고 D는 안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자기네들의 그런 기업 가치와도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다시 원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실제로 사실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셀러들이 꽤 많이 아마존을 좀 배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지 아니라고 드러날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그 안에서 셀러로 활동하는 게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FTC랑 법무부랑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같이 아마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전 이제 셀러에 좀 방점을 찍었는데, 고객들이야 뭐 상품을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셀러들은 아마존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밀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판매 채널 다양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베이도 지금 배송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쇼피파이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판매 채널 다양화하는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아마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다른 플랫폼으로 좀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의혹일 뿐이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좀 부안해동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었다라는 거는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을 제가 못 봐서 한번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였는데요. 다음엔 또 셀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